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주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유해 주시고, 또 구독하신 분들 제 방송 많이 좀 알람을 설정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 다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여의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160여 대 113석.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년여간 여의도에서 입법 독재를 민주당이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윤석열 정부가 딱 장악을 해야만이 여의도 독재에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독, 그리고 좋은 분들하고 많이 SNS 통해서 권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방금 수리했습니다. 자, 이미 김호수 총장 한번 사표를 냈는데 반려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이 반란은 김호수 총장이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당시에 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사표 파동이 일단 물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검수완박법이 처리도 되기 전에 검찰이 대반란으로 인해서 검수완박법이 처리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겠지만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을 만나서 너희들 너무 떠들지 마, 너희들도 고칠 것 좀 많이 있잖아, 이런 취지의 당부를 하고, 검수완박법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의도에 맡기자 해가지고요, 집단 사표 파동을 잠재운 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5월 9일까지 임무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범계 장관이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사표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늘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5월 9일 날 떠나는 거지만, 더 큰 것은 박범계 장관이 5월 9일까지 있지 않고 오늘 임을 해요.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의 이전에 김호수 총장 사표를 정리하는 것이 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표를 수리한 것이고, 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나머지 고검장들 전부 다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이외 간부들의 사표의 경우에는 검찰 사무가 이게 공백이 되고, 그러면 국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려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달라, 이렇게 됐는데, 자, 국민 피해 우려?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 피해를 우려했습니까? 국민 피해를 우려해서 나머지 간부들 사표를 반려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서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죠. 이렇게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만에 정권을 내놓는 이런 수모를 국민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뻔뻔스럽게 말이죠, 뭐 국민 피해 우려가 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아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검수완박법이 정리는 됐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대검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검찰 국민 피해가 우려 없도록 빈틈없이 직무를 수행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 대검에서는 지금 이 무현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대응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검수완박법은 법사위 표결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무효로 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겠다. 그래서 이 작전이 일부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법사위 개최 과정에서 사실상 어느 안이 통과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 민주당 의원들 본인도 어느 안 그 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 검수완박법 최종 안이 어떤 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때까지 수십 차례 걸쳐서 계속 개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건 조정위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것도 그 과정에서 조금씩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여론이 비판이 워낙 세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심의해야 할 의원들이 어떤 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조차도 모르고 현재 자기네가 심의하는 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토론이라도 되어야 되잖아요. 아예 토론도 없어. 예. 그래서 안건 조정위에서도 그렇고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법안 심의 의결결이 완전히 침해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토론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토론이 없으니까요, 이 심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심사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반발을 해서 나가버렸어요. 퇴장을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축조심사 과정이라든가 찬반 토론 이런 것들이 없이 안건조정위에서도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강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절차적 흠결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현 법률이다. 이러한 결론을, 즉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26일 날 법사위 열렸는데요. 그날 저녁 7시 8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37분 마지막에 이제 법사위에서 끝이 났어요. 11시 54분에. 그러니까 11시 37분에 법사위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불과 그러니까 17분 만에 11시 54분에 기립표결로 끝나버렸어요. 이 사이에 축조심사도 안 되고 찬반 토론도 없이 기립표결로 끝났다. 이런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심사 1소위가 열렸는데요. 26일 날 오후 7시 8분입니다. 이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중재안이 반영된 별도의 이 법안 심사 1소위의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밤 9시가 되니까 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때는 위원회 대안하고요, 그 다음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안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이 함께 상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안건 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이 밤 11시쯤에서요, 밤 11시쯤 박광원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3명하고요, 그 다음에 의장 탈당한 민영배 국민의힘 의원 2명, 안건 조정위를 구성했는데 6명 중에요, 사실상 민주당 의원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는 의결 종적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별도의 협의안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1시 37분부터 이 협의안을 바탕으로요, 축조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절차가 전부 다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이 상당히 반발했고, 그 와중에 민주당 측은 17분 뒤에 11시 54분에 기립표결로 안건을 가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축조심사 찬반 토론을 전혀 하지 않고 8분 만에 기립표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적 하자, 그래서 이 법안은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검찰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 대검에서는요, 소수당 의원의 표결권 침해 수준을 넘어서 입법 절차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다. 그래서 발의 후 3주 내 공포라고 하는 목표 설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도한 고의적 절차 위반이다라고 지금요, 이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법안 이제 쟁의정판 청구 헌재에서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러한 논리로 대응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이 윤석열 당선이 취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오히려 검찰 수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9월부터 새 검찰청법이 시행이 되면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패와 경제범죄의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버리면 공직자 수사도 결국 검찰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대검의 헌재 전략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가요,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는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고발한다 하면 고발해요. 고소한다 고소합니다. 반드시. 굉장히 강성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이 한동훈 후보자가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자기 딸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송영길, 조국, 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반드시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꼬리를 내렸어요. 박남춘, 조국. 근데 꼬리 내린 양식들이요, 방식들이 참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조국의 경우에는요, 이 박남춘 인천시장이 어제 저녁 때 바로 정정을 했어요. 본래 박남춘 이 페북에는 본래 1차 반응에는요, 한 후보 장녀가 2020년 인천시 산하단체장으로부터 수상했다, 이런 보도를 접했는데 이런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거 사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뭐라고? 한 후보 장녀이 2020년, 21년 수상 실적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정한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은 말이죠, 별다른 말 없이 이 박남춘 시장이 정정한 글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지난 4일날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상 내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 이 기사를 공유했던 게시글, 여기에는요 6일 뭐라고 올렸느냐, 바로 오늘 보도 후 서울시는 수상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추후 확인되었다 함. 인천시는 시장상이 아니라 시의회 시장상, 의장상, 인천시 위탁기관 센터장 상이라고 밝힘, 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 라는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조국, 박남춘 전부 정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국민의힘 반응은 점스럽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박민영 대변인이 사과하라니까 박 시장의 정정글을 공유한 조 장관, 대충 이걸로 퉁치자는 것 같은데 사과는 방식마저도 좀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자가 장관이라도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수치다. 아, 이거 제대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어떻게 사과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권성동 의원이 이번 연좌제,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자를 고리로 해서 정호영과 이 한동훈 등등 낙마시키겠다는 연계 전략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성동 위원장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아일보 인터뷰와 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주당이 말은 연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연기하고 있는데 일부 후보를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라고 물밑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아예 기분 나빠서 민주당이 반대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청문회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정 후보자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집단 퇴장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결정적 한방도 없다. 그리고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입학했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정상으로 인식할 것인지 국민적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결정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요, 법사위원장 자기네가 다시 이제 민주당이 가져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모든 법안을 독단적으로 총괄시켜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인데 총선까지 남은 2년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 이런 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의회 운영에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회의장을 여당이 되는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합리적 주장을 하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이 국민 뜻과 반대되는 주장만 한다면 정치적으로 야합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서는요, 당선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고, 스스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당선인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신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견을 보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내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 내 의견 중 합리적 부분은 수용해준다. 이 얘기는요, 서로 본인의 얘기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뢰한다 해도 말하는 거 100% 다 믿어줄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이 가감없는 여의도 정치의 현 문제점과 상황,
이거는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검수완박법의 이 파동이 심각했는데 대충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반면 교사를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가감없이 전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정말 가감없이 전하는 것인지 국민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제 임기 1년인데 말이죠. 첫 1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말 가감없이 전하고 논리를 그리고 또 이견을 분명하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이 청와대에 들어갔고 여의도 정치는 당한테 맡기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지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년 후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의 엄중함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절감하고 그 다양한 민주당의 독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제 개항을 출마가 사실 이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출마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 일의 최대 공약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이 있는 경기도가 아니고 민주당 텃밭에서 당선되겠다는 것은 수사를 피하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통일부와 인터뷰한 내용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와 닿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성준 의원 아주 친문의 핵심인데, 진성준 의원 이 한덕수는 아예 부적격이다. 그래서 연기하지 않는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한 후보자하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딜할 생각이 전혀 없고 최종 결정은 의총에서 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개 인사를 검증해서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대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고 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적격으로 채택해 주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마지막 총리를 지낸 이후에 자기 관리에 엄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을 늘리는데 주력했던 분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총리로 적격인가, 오히려 실격이다, 부적격이다 하는 의견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도 지명 초기에는 괜찮은 인사다 하는 평가가 높았던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적격 인사다 하는 평가가 훨씬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진성준 의원도 또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이유는 똑같아요.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후반에는 자기네가 야당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된다는 기존 지휘부의 입장을 그대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합의를 지켜야죠. 합의. 작년 7월에 뭐라고 합의했어요? 후반기는 국민임이 갖는다. 분명히 합의했지 않습니까? 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론 반드시 따를 것이다. 우리 국민이 심판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 방송,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구독자가 제가 조금 작아요. 남성 대비. 남성 여성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성의 발언권도 굉장히 커져가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들께서도요, 제 방송 많이 좀 봐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